주택법에서 이 공유주택에 대한 판단할 때 주거 전용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주택법 시행규칙 2조에 명확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그럼 상당히 난해하다는 거죠. 주택법 시행규칙 2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법률 전문가도 네. 혼동스럽거든요. 단독주택은 같이 합체 건물과 합체된 네. 공용면적 포함된다. 다만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 네. 그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은 전부 다 제외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MPATV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도 이강호 세무사님 모시고 건설업, 개발업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그 국민주택 규모 관련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네. 그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정을 하니까 네. 국민주택 규모가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이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그 개발업 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잘 모르더라. 그래서 네. 그 안 내도 될 부가가치세를 내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시간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네. 꼼꼼하게 알아두면 좋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건설회사라든지 또는 네. 시행사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은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데 이게 부가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게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그 건축 개요 네. 거기에 보면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 전용 면적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를 안 내야 되는데 네. 낸다든지 또는 내야 되는데 안 내가지고 이제 가산세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좀 기준이 여러 개가 있고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 걸까요? 그 이제 주택법에 보면은 네.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죠. 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순수한 단독, 네.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하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네. 뭐 기숙사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전용 면적 판단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없어요. 네. 네. 이 국민주택 규모 주거 전용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세특례 제한법 네. 그 부분에서 보면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이렇게 국민주택을 정의를 하고 있죠. 네. 그럼 결국은 이 주거 전용 면적도 주택법에서 갖다 쓰면 됩니다. 네. 그걸 차용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쓰면 되는데 그럼 주택법에서 이 공유주택에 대한 판단할 때 주거 전용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주택법 시행규칙 2조에 명확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네. 조금 상당히 난해하다는 거죠.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주택법 시행규칙 그 2조를 보면은 네. 주거전용 산정 면적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있는데 네. 단독주택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네.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한 면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주택을 복층으로 2층으로 짓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주거 시설이 있을 거고 네. 옆에 이제 창고나 차고,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이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포함이 이제 안 되면은 네. 이제 면세가 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런데 포함되면은 과세가 될 공유택금을 추가할 확률이 많겠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그런데 같은데요. 그 법문을 명확히 보면은 네. 그 바닥 면적에서 네. 지하실과
본 건축물과 분리된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도 이제 고향에 저 이제 어릴 때도 고향에 보면 화장실이 밖에 있었죠. 그런 걸 분리된 거예요. 요즘 단독주택을 지을 때 전부 다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가 되잖아요. 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다 공용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요 부분은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은 어떻게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본 건물과 합체된.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분류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잖아요. 서민들이 주거를 하는데 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일동 전체 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부가세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위해서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갔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면적 가지고 공민특례 이하를 판단한다. 가구당 면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동 전체 면적이 아니잖아요. 가구당 면적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다가구주택은 공용 면적이 포함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공용 면적에 주거 전용 면적이 포함이 되냐? 그렇지 안 되냐, 예, 그 부분이 거죠. 그런데 아까 단독주택은 포함이 된다겠죠. 그런데 2018년도 초에 그 주택법 시행규칙 2조를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거기 보시면은 다만 그 주택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 면적은 제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용 면적에 포함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공용 면적이 제가 된다. 그 부분 가지고서 전용 면적을 판단하니까 그 부분이 전용 면적이 85 이하면은 부가세 면제가 되는 거죠. 이게 최근에 바뀐 건가요? 2018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단서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 그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눈 그렇죠. 거고 단독주택 안에 다가구주택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렇죠. 세법에서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어서 전체 면적으로 가지면은 이게 보통 공용 면적까지 포함되면은 면세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위해서 이 단서 규정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 공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건물 통째로 해서 주거 전용 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약간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게 최근에 그렇죠.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공용 면적도 제외하고 순수한 주거 전용 면적 그 부분만 가지고서 주거 전용 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면세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른 다중주택 같은 것들은 크게 뭐 이 다중주택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다중주택은 대부분 원룸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3, 4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소규모잖아요. 그게 호별로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106조 사항에 보면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가 부가세 면제거든요. 그런데 다중주택은 그러면 1호면은 85 초과할까요? 초과하지 않죠. 그게 면세 아니냐 해가지고 면세 사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나 어떤 유권 해석이나 또 심판은 법원 입장에서는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동 전체 면적 가지고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다중주택은 3층 이하지 않습니까? 3층 이하다 보기 때문에 다중주택은 부가세 면제가 될 확률이 없어요. 전부 다 과세가 되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변동이 없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논란은 그렇죠. 있었지만 네, 변동이 네, 없고 그냥 네. 통째로 본다. 다중주택.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단독주택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고 네. 공동주택에 네. 대해서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이제 공동주택은 네.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다가구 주택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공동주택은. 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주거전용 면적 산정할 때 네. 공용 면적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잘 캐치하시는데 그 공동주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네. 산정한 면적이 전용 면적인데 네. 전용 면적인데 2세대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네.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거주할 때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내려서 문 열고 들어가죠. 네. 그 부분이 네. 바로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네. 그 부분이 네. 이게 공용 면적은 제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발코니 부분 그거는 주거 전용 면적에 산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요 기준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그렇죠. 게 뭐 공동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네. 그 국민주택을 정의할 때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1호는 이게 이제 그 집가자, 네. 그래서 뭐 가구, 뭐 호 이렇게 하는데 호라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를 우리 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호입니다. 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네. 주거 전용 면적을 판단할 때 공용 면적은 제하고 네. 순수한 전용 면적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간단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건축 개요에서 보시면은 이 전용 면적, 공용 면적을 제한 그 부분을 가지고서 국민특기만 이하하면은 면세, 네. 국민특기만 초과하면은 과세.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강호 세무사님 모시고 그 건설 개발업 하려고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주거 전용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좀 익숙하니까 네. 그 전용 면적이라는 개념이 조금 친숙한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꼭 참고를 해야 된다. 이게 네. 기준이 다 다르고 또 예외적인 케이스들, 단서 같은 것들이 달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주택법 시행규칙 2조를 보면은 네. 요 조문을 가지고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법률 전문가도 네. 혼동스럽거든요. 네. 이해하기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은 같이 네. 건물과 합체된 네. 공용면적 포함된다. 다만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 네. 그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은 전부 다 제외된다. 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개발업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네. 건설사, 시공사랑 도급 계약 체결할 때 네. 계약서 작성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이 그렇죠. 계약서 내용이 네. 중요하고 네. 이게 초보 개발업자분들이 실수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네. 대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네. 이 도급계약에서 계약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네. 저는 간단하게 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네. 그리고 세무 처리에서 네. 세법에서 왜 중요한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